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산업 심리와 교육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21번째부터 시작되죠. 생체 리듬과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생체상의 변화는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교환된다. 그렇죠. 우리 바이오리듬은요. 제로 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있으면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쌓인 곡선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항상 리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 또는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생체 리듬은요. 낮에는 체온, 혈압, 맥박수 등이 상승합니다. 밤에는 당연히 저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잠잘 수가 있습니다. 셋째, 생체 리듬에서 중요한 점은 낮에는 신체 활동이 유리하고요. 밤에는 휴식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넷째, 몸이 흥분한 상태일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아니고 바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는데 그걸 부자를 없애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수면을 취하거나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요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쭉 가서 몸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35조 위험일 변화의 특징이 있고 2017년 8월 26일 날 우리 건설안전기사가 아닌 산업안전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강부터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자동적으로 4분의 1만 노력으로 가지고 산업안전기사를 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제가 노력이 쉬워졌다는 뜻이지. 아니 노력은 역시 6과목이지만 다 아는 문제고요. 또 나눠졌다 이런 뜻인데 4분의 1을 정확한 근거를 대시오. 그러면 제가 또 할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22번째 가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는요. 매끄러고요. 더글라스 매끄러라고 그러죠. 매끄러는요. X이론과 Y이론에서 Y이론에 관한 설명을 틀리는 것입니다. X는 말 그대로 X예요. 이거는 바로 순자의 뭐요? 성악설을 나타내요. 성악설. 그 다음에 Y는요. 누구냐 그러면 순자가 아닌 맹자의 뭐와 선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인간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Y예요. 인간은 문제 해결에 많은 상상력과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기억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 일에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승한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 저의 강의를 듣고 부족하면 될 때까지 들어도 좋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2018년부터는 17년, 16년, 15년 정도는 무료로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원래 강제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강제 통제받기로 이건 뭐야? X야. 여러분도 어떻게 해? 강제 통제받기를 하나? 내 보고 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스스로 해야 돼. 답이잖아. 이거는 바로 X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이론은 나쁜 것들이야. Y이론은 좋은 이론을 해놨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게 만들어 두었고 역시 2016년 5월 8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안전교육 방법은 그랬어요. 다음 설명에 어떤 설명이냐 ATP라고 그랬어요. 탑, 매니지먼트, 탑.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탑이라는 것은 사장부터죠. 사장부터 당초 일부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행하여졌으나 그 후 널리 보급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책의 수립이에요. 바로 정부도 정책 수립, 조직이라든지 통제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른 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요거는 TWI는 뭐예요? 초급 관리감독자 교육을 말하는 거고 이 TWI는 이제 교육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CCS 또는 뭐 바로 요거 가지고 ATP라고 얘기하죠. 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MTP, ATP는 여러분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CCS를 가지고 일명 ATP라고 하면 당초에는 일부 토합 매니저먼트에 대해서 행하셨던 거 이제 널리 보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요. 참가자 앞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에요. 소수의. 그러니까 한 명도 돼요. 두 명도 되고 세 명. 소수의 전문가들이 과제에 관한 발표하고
토론한 뒤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건 뭐냐면 패널 디스커션이에요. 포럼은요 엄청난 대단위를 말하고 심포지엄 같은 거는요 소단위라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중단위 정도를 말하는 거. 버즈스에서는 일종 66회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금은 패널 디스커션은 한두 명의 발제자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드디어 4, 5명의 패널이 참석자 앞에 자유로이 토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자의 참가자 의견을 들으면서 상호 토의하는 방법이 패널 디스커션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모두가 다 어떻게 토의식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은 강의식 방법이 아닙니다. 25번째입니다. 25번째는요. 시간 연구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차별성과급제예요. 지금 이게 차별성과급제 주고 있죠. 사실 저는 이런 것이 가장 못마땅해요. 차별성과급제를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주장한 과학적 관리법. 이 양반은요. 잘한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많죠. 이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연구성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차별성과급제를 적용한 사람이 우리 교재 2-63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있습니다. 26번입니다. 26 상항성 누발자의 재해 유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항이라는 것은요. 그때 처해진 상황에 따라 사고를 일으키는 가지고 상항성 누발 원인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요. 소심한 사람은 상항성 누발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소심한 상황이 아니고요. 주의력이 산만하다. 여기서 뭐냐 하면 만든 것을 찾는 거예요. 상항성 누발자에 맞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소심한 성격, 주의력이 산만 다 알고 기계 설비가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결함이 있죠. 요런 거 우리는 상항성 누발자예요. 요 기계 설비의 결함은요. 또 우리가 재해의 원인을 나올 때 불완전한 상태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물적 원인이라고 그러죠. 요런 걸 다 뭐요? 다 1차적인 원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착성이라든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항성 누발자는 4가지 요인이 작업에 어려움이 많거나요. 기계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심신에 근심이 있거나 바로 환경상 주의력이 집중이 혼란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상항성 누발자 4가지 재해 유발 유형에 대해서 요다시 2-2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렇게 교재 필기 교재를 좀 봐야만이 쉽게 될 수 있고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걸 보다가 교재 2-26쪽 가면 요 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잖아요. 아니 교재를 아무리 찾아도 이 내용이 없대.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는 이런 분들은 가연도 문제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연도도 최소한 몇 년치 봐야 된다. 10년치를 보면 안전한 합격이 되고 최소한요.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책이 2권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기술사 책을 하는데요. 자기 사진 찍어놨는데 저 키보다 더 높이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설안전기사 필기, 건설안전 필기, 가연도 2권이면 여러분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27번째입니다. 직무동기 이론 중요 기대 이론에서 성과를 나타냈을 때 보상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합격되면 자격증이 나와.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자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어떤 회사라도 자격수당을 줍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수단성을 높이려면 유의해야 할 점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야 자격증 따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갖는 뭐 S그룹이라든지 또는 H그룹에 제가 2017년 말에 강의를 다 해서 거기서도 보상을 주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엉터리가 있냐 이 중에 찾아라 하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상했으면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저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제수의 강의 듣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 혹시 있는데 나머지는 90% 이상은 한 방에 다 붙습니다. 보상의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둘째, 신뢰할 만한 성과 측정 방법을 사용해요. 당연하죠. 셋째,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요걸요, 다음 문제 혹시 나오면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다면 주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답은요,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공급받는다. 수급한다. 공급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급해야 되죠. 그게 여기 딱 묘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아차하면 틀릴 수 있어요. 요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째입니다. 지도자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요. 헤드가 있어요. 리더의 지도자의 권한 중 지도자 자신에 의해 생성되는 거라는 것. 우리는 지도자의 권한은요. 조직이 지도자에 부여한 권한이 3가지 있고 지도자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권한 중 지도자 자신에 의해 생성되는 권한은 것은 이거는 보상적 권한은요. 조직입니다. 야, 너 월급 주니까 내 말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역시 법이죠. 조직에서는 당연히 당신이 부장이고 나는 가장이면 부장은 가장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강압적입니다. 어디요? 군대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죠. 전문성의 권한이에요. 아, 나는 자격증도 많고요. 기술도 있다. 이게 바로 전문성은 어떻게? 사실은 권한이라보다는 존경입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조금 더 보면요. 바로 28번 지도자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은 부하 직원들이 존경심을 말하고 위임하거나 전문성의 권한을 말한다. 2개가 다 혹시 나온다면 그래도 전문성의 권한을 찾습니다. 29번째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이란 뭐예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다 이 말이죠.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지도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학습 지도는요. 학습 지도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교육의 원리라고 해서 9가지가 있는데 첫째 통합 원리예요. 1 더하기 1은요. 2라는 걸 가지고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제가 줄여 쓸 때 항상 그래. 남자 여자 만나서 남녀가 만나면 2명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의 원리는요. 학습의 원리가 아니고 요 동기유발의 원리는 경험 선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거 답은 2번이고요. 또 개별화의 원리, 자기활동의 원리 등이 있고 그래서 학습의 원리는요. 자발성, 사회의 원리, 직관의 원리, 생활의 원리, 자연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 목적의 원리, 가학의 원리 등이 있고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는 동기유발의 원리. 그래서 답이 동기유발의 원리는 지도의 원리가 아니고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회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다목적 달성의 원리, 전이 가능성의 원리. 이거는 학습을 경험해 보니까 선정하는 원리가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교육훈련 지도 방법은요, 4단계의 순서를 거쳐요. 제가 이제 항상 가장 잘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사실 중등교사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을 저는 70년대 학번이니까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직학을 이수하면 뭐를 줘? 중등교사. 제가 이제 2정을 받았다가 지금 1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은 대학 교수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반드시 교육학에는요. 교육방법 4단계 이런 걸 배웁니다. 가급적 앞에 설 때 매너 같은 것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도입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준비 단계라고 해요. 2단계 제시 단계, 3단계 적용 단계, 4단계 확인 단계 또는 평가 단계라고 해요. 이게 바로 교육훈련 지도방법 4단계. 답은 1번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간혹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지도방법 4단계 또는 교육지도 기법 4단계 이렇게 하고 1단계 도입 단계, 2단계 제시 단계. 도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준비 단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적용 단계, 4단계 확인 단계, 다른 말로 평가 단계.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또 그 이전에도 계속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도요. 조금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2-81 우리 교재 가면 상세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바로 1강에서도 우리 1강에서 이런 얘기했죠. 여기 1강 말고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습 태도입니다. 그걸 습관화라고 그러죠. 에티튜드죠. 바로 이거는 A, B, C, D를 적용할 때 우리는 100점짜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1번째입니다. 31번째는요. 새로운 교재나 자료를 문제점 피교육자라고 제기하게 해요. 야, 물을 걸 준비해라 하고 그것에 관한 피교육자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합니다. 청중과 토론자 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충돌로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해 이건 뭐냐 하면 주로 정치할 때인데요. 주로 선거 때 많이 하죠. 무슨 포럼 이거는 바로 포럼이라고 그래. 앞에도 금방 했죠. 이런 거 포럼 뭐냐 하면 공개 토론입니다. 국회 대강당에 모여라.
안 그러면 뭐 세종 동로회관에 모여라 이걸 바로 포럼하죠. 새로운 자료는 교재를 이렇게 처음에 나눠주죠. 거기서 문제점을 피교육자 하여금 제기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하고 결론은 도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포럼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63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32번입니다. 조직이요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도 내 마음대로 내 기대에 일치합니까? 기대에 일치하는 가지고 우리는 양극이 아니고 양립성이라고 그랬어요. 양립성은 네 가지도 있죠. 근데 이게 기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 기대와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사실 슈퍼라는 사람이 역할 이론 몇 가지 있어요. 역할 이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해요. 역할 행동에 관해 생기면 이게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데 역할의 갈등은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세 가지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항상 역할 마찰이 있어요. 역할 갈등. 갈등이 생긴다는 거 어떻게? 마찰에서 싸우고 막 부딪히고 하니까 마찰이 생기니까 갈등이 야 이혼하자 뭐 이런 것도 역할 갈등의 원인 중에 역할 마찰입니다. 두 번째 역할 밀접성. 네 거는 네가 하고 내 거는 알아서 우리 잘 삽시다. 이거는 갈등이 생기는 안 생겨. 그럼 여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역할이 부적합합니다. 야 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강의를 하는데요. 저도 강의하면 공짜하지 않을까. 누가 내 강의를 갖고 갑니다. 그럼 그 업자하고 야 5대5로 하자. 내가 그럼 6다 이런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바로 역할 부적합성. 이게 안 되면 강의 뺍시다. 뭐 이런 것도 역할 부적합. 그 다음에 역할이 모호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역할 갈등의 원인 세 가지 그러면 역할 마찰, 역할 부적합, 역할 모호성. 그래서 역할 갈등의 원인은 바로 세 가지 마찰, 부적합, 모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73쪽에 합격 예측, 합격 날개에 나왔고요. 지난해도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이거는 우선 허즈버그라는 사람은요. 두 가지 요인이에요. 이론 중 두 가지 요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어요. 동기와 위생 요인이 있는데 여기 알아둘 거 있어요. 이 요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자예요. 틀린다 이 말이야. 동기와 위생은 완전히 다른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허즈버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동기는요, 바로 성취, 동기라는 건 뭐냐 하면, 야, 나도 있잖아.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는. 강의하는 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성취 이론이에요. 성취 이론.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작업 조건. 그러면 뭐냐 하면, 성취, 인정, 작업 조건. 그러니까 일하는 거로 한다 그러는데, 여기 작업 자체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생 이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생 이론. 위생 이론은요, 돈 쪽이에요, 돈 쪽. 좀 저차적인 욕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작업 조건입니다. 아, 나는 3대 업종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성취, 인정, 작업 자체는 동기는. 작업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고 바로 일하기 좋은 환경, 가급적 공기업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도 오늘 넥타이를 매는데요.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검은 넥타이 매면 안 되지. 죽으면 그러면 넥타이를 좋은 거 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지장을 다하고 일하는 거죠. 그 작업 조건을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위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을 조금 보겠습니다. 해설 보니까요, 바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허즈버그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선 허즈버그는 우리가 안전제일 얘기하는 사람을 게리라고 그랬잖아요. 맥그러그 XY 이론 해 이런 이론도 알아야 돼요. 허즈버그는 두 가지 요인이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만든 사람인데 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이에요. 회사 정책 관리, 개인 상호 간의 관계, 감독, 임금 보수, 작업 조건 했죠? 작업 조건 바로 아, 나 일 더럽고 힘든데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지휘, 안전을 말하고 동기 요인은요. 성취감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34년 동안 이렇게 안전을 강의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만은 꼭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봐주셨대요. 제가 꼭 그래요. 저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물론 도둑놈 같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꼭 이런 걸 보합니다. 성취감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성장과 발전, 도전감. 일 그 자체 또는 일의 내용이죠. 이거로 만족하는 거지. 야, 3D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7쪽에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있고요. 2017년 3월 5일, 2017년 5월 7일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4번째입니다. OJT입니다. 바로 OJT는 온더 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상사가 자기 회사에 몇 명 모아놓고 자기 회사의 중심대으로 자기 회사의 중심으로 교육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OJT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OJT는요.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둘째,
대상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훈련의 진도를 조정하기가 쉽고요. 셋째, 교육훈련 대상자가 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학습 효과가 높다 그러는데 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제가요. S그룹에 이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원입니다. 대충 언해서 알 거예요. 하는데 거기도 이제 몇백 명이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하다가도 막 가서 일 보고 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강사 가서 이거는 OJT가 아니고 OFJT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요.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에만 몰두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OJT가 아니고 바로 제가 봤는데 OFJT예요. OFJT.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를 비싸게 사가지고 이제 교육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OFJT. 답은 3번이고요. 교육을 통한 훈련에 의한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바로 OJT는 바로 자기끼리 몇 명이 모여서 하니까 가능해요. 이게 이제 OJT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 2-67쪽에 가시면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OJT와 OFJT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째입니다. 교육은요. 전용시설에 또는 그 밖의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실시하는 교육. 이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전용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집합이죠. 현장 교육은 아무 데나 했어요. 통신교육, 온라인 교육은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있잖아요. 영등포에 아직도 그 학원이 있나 보는데 옛날에 제가 덕성기술학원이라는 데서 강의도 했어요. 물론 노량진 대산정기도 했어요. 신설도에 가면 소방도 했어요. 저 동인천 가면 동방도 했고요. 부평은 극동기술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지금 뭐 여러분 강의하시는 분 저 다 알죠. 저보다 더 일찍 강의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바로 돌아가신 그 덕성기술학원의 박머남 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디오 강의를 했습니다. 80년대 초에.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때 바로 이런 것도 했고 또 옛날에 통신 강의라는 것은 우편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집합 교육이야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36번은 인간의 심리 중에는요. 안전수단이 생략되어 불안전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수단을 생략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1, 2, 3, 4 숫자들이 했는데 2, 4는 빼먹고 뭐 이래 하는 걸 수단을 생략하는 거. 생략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 규율이 엄해야 돼요. 지금 군대 같은 데는요. 감히 생략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많이 군대도 모르겠어. 내가 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작업이 있잖아요. 어때? 엄할 때입니다. 엄하면 생략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것 엄하면 창의력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생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규율이 엄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디나요? 리더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벌써 이제 학교에서 벌써 34년 했으니까, 원로 중에 원로고요. 저는 40대 학장, 지금 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는 석자 교수가 없죠. 거의 좀 그런데, 제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내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학교가 내 할 때하고 틀려가 야, 이 학교 망하겠구나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작업 규율이 좀 엄해야 되고요. 너무 자유를 주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의식 가행에 대해서. 의식 가행에 대해서는 뭐예요? 모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 있다 이런 거고요. 주변에 영향이 있어. 주변 영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가 뭐 나이트 같은데 춤추는 거리들이 있다면 뭐 저 강의를 잘 듣겠습니까? 이런 걸 말하고요. 필요하거나 가려요.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운전기사가 10시간 운전하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작업 규율이 엄하면 우리는 안전수단이 생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37번입니다. 인간이요. 환경을 지각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눈이 들어오거나 피부를 느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지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요인이 뭐냐 하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딱 보면 야 내한테 비가 떨어지는 것도 선택할 거잖아. 우산을 쓸 거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러죠. 답은 선택이요. 좀 더 상세하다면 우리 교재 2-25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 정신적 대책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리는요 크게 주의와 주의와 부주의를 나눠. 사실 이 부주의는요, 사고가 난 상태를 말하고 주의는 말 그대로 안전하게 노력하려는 거죠. 그럼 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정신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성에 맞는 배치를 한다든지 주의력이 집중 훈련을 한다든지 표준 작업에 습관을 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한다든지 이래 됐죠.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거 대책 정신적이에요. 정신적 대책인데 정신적 대책 내 적성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보면 주의력 집중 훈련 안전의식 고취 사실인데 적성 배치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의력이 집중 훈련입니다. 반복해가 항상 교육을 해가 안전 훈련을. 근데 표준 작업의 습관화하거든요. 저 습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요 기능적 측면이라든지 작업적 측면에서는 표준 동작을 습관화해야죠. 오른쪽에 그 오른쪽, 왼손은 왼쪽에 딱 나오면 사고 날 리가 없죠. 이런 걸 말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대책 이런 것도 역시 우리는 정신적 측면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우리 교재 2-47쪽에 명쾌하게 정의가 됐고요. 보충학습을 했습니다. 기능적 작업 측면의 대책이 바로 안전 작업 동작의 습관화가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스키너는요. 학습 이론은 강화 이론이라 해요. 강화 이론을 하는데 강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강약 이런 거 이걸 하는 원리의 스키너의 원리죠. 처벌은요. 더 강한 처벌에 의해서 그 효과가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먹던 사람이 약을 먹으면 바로 병이 떨어지는데 약을 어느 정도 먹으면 어때요? 벌써 내성이 생겨서 어지간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맞을지 몰라도요. 처음에 여러분 술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또 DNA 타고나야 되지 않습니까? 술을 배울 때 처음에 먹으면 취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술이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별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 강화에 의하면 학습은 서서히 진행돼. 이거는 어떻게 해? 부분 강화하면 학습이 서서히 해야 돼요. 빨리 진행돼. 이런 거요. 우리 군대 가면 제시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 40명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5명씩, 10명씩 모아서 해가지고 늦게 합죠. 그래서 부분 강화는요. 학습이 빨리 진행되고요.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사라진다 아니고 천천히 지속돼요. 그래서 요놈이 틀렸어요. 답이고. 부적 강화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게 하고 부적 강화란 반응 후 처분이나 비난 등 해로운 자극이 주어져서 반응 발생을 감소하는 그런 거 말하고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정적은요. 반응 후 음식이나 칭찬 등의 이로운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이거는 뭐예요? 특히 동물 훈련, 개 훈련할 때 그러죠. 개가 사실 훈련한다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멍멍 소리 때문에 개를요. 저까지 갔다 와 무수 주웠으러 와 그러는데 처음에는 잘하는데 뭐를 주나 안 주나 음식을 줘야만 다음에 또 왜 이런 걸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빨리 진행되고 부분 강화는요. 오래 또 지속되는 것이 부분 강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목을요. 1번부터 120번까지 연결하지 않고 반드시 좀 듣기 싫더라도 한 타임을 쉬어서 상강에 가고 있죠. 그래 드디어 40번째 이 과목의 마지막 번호죠. 착오는요. 바로 실수죠. 일종의 이걸 뭘 가져요? 실수니까 휴먼 에러가 되겠죠. 착오의 원인에 있어서 인지과정입니다. 이 인지과정을 정확히 잘 몰라도 괜찮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걸 인지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지과정. 그래서 사람도 어른들도 노망요라고 그러죠. 치매가 오면 인지과정이 안 되죠. 착오에 속하는 것이네요. 인지과정은요. 뭐냐 그러면 합리화의 부족이라는 것은 합리화는 우리가요. 그 기재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재 중에서도 합리화는 일종의 사기치기라고 그래요. 사기치는 거예요. 좀 뭐라고 하면 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든지 변명이 구실을 치는 합리화. 이거는 우리는 방어적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착오예요. 그 다음에 착오에 속하는 것은 환경조건 불비도 인지과정에 착오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기능미수도 아니죠. 생리적, 심리적 어떻게 능력의 부족을 가지고 우리는 인지과정. 그럼 뭐요? 심리적 능력이 생리적, 심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지능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인지과정의 착오 3살짜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지과정의 착오는요. 생리 심리적 능력 한계라든지 정보 수용 능력 한계, 감각 차단 능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현상, 정서 불안정, 심리적 요인. 이거는 우리 교재 2-12쪽도 상세히 잘 읽고요. 2016년 5월 8일 산업 기사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어요. 2017년입니다. 몇 회? 제4회에 우리는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습의 머릿속에 기억. 세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